옆에 분하고 눈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연주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 때까지 늘 고민된 게 뭔가 하면은 사실은 저는 노래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참 잘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뭘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몇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쓰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여러 작곡가님들께서 괜찮다 하셔가지고 기입하셔가지고 곡을 적어주신 게 사실은 조금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도 엄선해서 이렇게 12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쭉 진행하는 동안에 3곡씩 잘라가지고 중간에 나와서 적은 글을 보고 이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걸 조금 설명드리고 곡의 특징이 혹시 있으시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5분의 작곡가님들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김한기 교수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용철 선생님의 저주체 노래 선생님입니다. 김보곤 선생님, 김보곤 선생님의 기다립니다. 다음에 박성민 선생님 저주체입니다. 강동인 선생님 제가 미리 인사를 드리는 것은 이게 작곡 발표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작곡 발표가 저는 한국마다 작곡가님을 이렇게 소개시키는 게 많은데 쭉 진행하고 제일 마지막에 같이 우리가 커튼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 저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곡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꿈이 하나씩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년 퇴임할 때 제자들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소리온이라는 기획 안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확 당겨졌습니다.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구 콘서트하우스 박창현 관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그 다음에 원주아 주임님 이분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무대는 제가 대학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제자들을 만났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조금 부탁을 드려가지고 5명의 제자들이 이 무대를 같이 합니다. 마다 2곡씩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합창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다가 목이 안 가면 저도 한곡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상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제가 지금 노래말이 뜰 겁니다. 그런데 곡을 감상하시면서 보시면은 아마 작곡가분들이 그 가사 중에 필요 없는 것을 제하고 또는 표현을 위해서 좀 더할 건 더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상하면서 쭉 봤는데 이거 제가 쓰는 글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성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포인트로 자막을 보시면서 노랫말과 가사를 어떻게 조합적으로 이렇게 잘 바뀌면서도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하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곡 독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독도 아름다운 섬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이 곡은 저희 음악대학에 같이 계시는 임주석 교수님께서 몇 해 전에 교향곡 1번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동해입니다. 요즘 2악장이 독도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관계로 제가
2학년 나오는 동안 제가 무대에서 그걸 나레이트를 했었는데 우리 이두석 교수님의 제자가 되는 박성규 선생님이 이 나레이트를 다시 가사로 해서 곡을 지었기 때문에 훨씬 또 다른 그림입니다. 우리 김두석 교수 모시는데 한 번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출소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가을의 그대와라는 곡을 보시면은 저도 몇 해 안 살았지만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참 좋게 생각하는 것이 울산에서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후에 다시 대구에 복귀할 수 있는 일들이 됐었는데 가끔씩 울산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 추억 때문에 그 아름다운 곳을 그리는데 한 해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 밑에가 국가정원이라고 울산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공원이 있는데 그쪽을 보면서 우리 제가 다니는 교회를 보면서 하는데 2인이 탈 수 있는 배치형 그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하나 적고 싶다 해서 만드는 게 가을에는 그대와 하루입니다. 그 다음 가을이라는 삶은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 그런 풍요로운 것도 있고 아득한 추억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애달픈 어떤 그런 추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서 오는 그 쓸쓸함을 한번 적어보고 싶다 해서 적었는데 결국에는 이 가사의 끝에 가보면은 결국 조금 더 희망적이고 조금 더 생명적이고 이런 걸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학교에서 제자들하고 만나는 동안에 가능하면 좋은 말로,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노래방을 적으면서도 제가 어느 중에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그때 잘 살펴보시면 그 가사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세 곡을 먼저 감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부 다 창작곡이라 가지고 처음 듣는 곡들이라서 혹시나 너무 불편할까 싶어 제가 이렇게 세 곡씩 잘라가지고 해드리는 겁니다. 반주자 2명이 나옵니다. 아까 첫 스테이지에 말씀드렸던 인사드렸던 임조석 교수님의 따님 임한나, 저의 딸 한효, 오늘 딸들이 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빨리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향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조향가 보시면은요, 제가 인천 태생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면은 조향가이라는 걸 어릴 때는 모르고 봤어요.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조선시대가 아니고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공민왕 17년 1368년에 부사 이용과 향내 유인이 지었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는 원래 그런 가보다 했는데 그게 영남 3대로에 속한답니다. 밀양에 있는 영남루, 그 다음에 진주에 있는 촉성루, 다 들으면 알만한 건데 영천에도 큰 게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자꾸 영천 쪽으로 갈 일이 생겨서 한 번씩 가는데 처음 갔을 때가 아무래도 제가 좀 마음이 찡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처 길을 보면서 내려다 보니까 앞에는 금호강이 흐르고 금호강 저 말미에는 제가 어릴 때 해수로 살아가고 그 50년 전에 살았던 집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생각이 자식을 걱정하시면서 그때 밥도 해주시고 잘 케어를 해주셨던 우리 어머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지을 때 지금도 그쪽에서 살아 계시는 것 같은, 저희 어머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실 것 같은 그런 아련함이 있어가지고 이 시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은요, 제가 테너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노래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하다 보니까 긁으면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적는 글 중에 사랑이라는 그 대상이 사실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 감상하실 때 사랑하는 꿈을 생각하셔도 되고 본인의 추억을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여름비. 제가 원체 비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름에 대한 가곡이 잘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여름에 대해가지고 써다 보니까 그 비로 인해서 씻어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무거운 마음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게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또 제일 마지막 말미에는 페루에서랑 그 큰 사람과 같이 하면서 창조주에 대한 사랑도 같이 생각하면서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감상하시고 본인의 여러 가지 지나간 사람도 좋고 지금 사랑하는 분도 좋고 또 본인의 꿈과 이상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흐른 후에 어머니 계신 그 말에 젖은 내 맘 머물러라 어머니 계신 그 말에 젖은 내 맘
감사합니다. 인터미션 안 하셔도 되겠죠? 빨리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소개올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소개올사랑은 제가 이게 언제 적었는가 찾아보니까 21년 12월 1일이에요. 그럼 21년 12월 1일은 그해 겨울에 엄청 추웠던가 봐요. 일찍부터. 그래서 제가 추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음력 12월 25일에 태어나가지고 추운 거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추위를 견디면서도 항상 빨리 다가오는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담아가지고 봄과 희망, 호흡, 삶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하는 걸로 이 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별을 드리겠습니다. 이별은 사실은 이 앞에 보여드렸던 그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이별은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향한 사모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사 내용에 보면은 이 별에서의 이별이라고 첫 문단에 나옵니다. 이별에서의 이별이 아니고 이 별에서의 이별이라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죽음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돌아가시고도 한동안 아예 글을 못 썼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그만큼 이제 좀 마음에 무거운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21년도 같으면 한참 한 5, 6년은 충분히 지나고 나서 이제 이런 손을 좀 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미지의 빛이라고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항상 빛으로 같이 계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고요. 그 다음 소설, 우리 저 팜플렛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가사는 소설의 노랫말로 한 것입니다. 소설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사실은 그냥 별거 없습니다. 작은 도리입니다. 작은 도리인데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은 호도 아니고요. 제가 필명 비슷하게 적어놓고는 제 이름을 지우고 그 뒤에 숨으려고 했던 게 제일 큰 목적이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은 있고 적을 재주는 없고 그래서 그게 좀 숨고자 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설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막 이렇게 적어버리니까 제가 원래 그 취지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소설이라는 걸 생각하다가 보면은 참 저는 어떤 면으로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반평생의 삶을 제자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학교에 재직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 인생 목표가 가능하면 이 세상에 좀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글에도 나와 있지만 제자들이 자기 인생을 걸어서 큰 산 하나를 만든다면 그 산을 만드는 동안에 제가 작은 걸 하나도 보태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옛 생각이 담기고 돌아본 지난 시간 생각나 영원히 없는 것 자연의
바람 지나고 세월 흐르니 세상은 아름다워 바람 지나고 세월 흐르니 세상은 아름다워 지난 날들은 감사로 기억하고 다가오는 모든 것은 귀함이라 지난 날들은 감사로 기억하고 다가오는 모든 것은 귀함이라